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조관입니다. 눈먼 가구입니다. 잘 살아 계시네요. 최근에 또 폭염이 시작됐는데, 폭염. 장마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나저나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피신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 외국하고 교역 안 하면 또 못 먹고 사는 나라라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안타깝네요.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또한 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코텀즈 2020이 뭐가 바뀌었나?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원문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내용이 그간 한 것 중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오늘 못 알아요. 뭐가 바뀌었는지. 너무 양이 많나요? 바뀐 게 너무 많습니까?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뀐 거는 별로 없기는 한데, 이렇게 뭐 지문이라고 해요. 조문이 조금 바뀌었어요. 표현이 바뀌었고, 또, 인코텀즈 사용자들이 그 잘 몰랐던 내용들을 갖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뭐 이런 느낌들이죠. 그 다음에 인코텀즈를 갖다가 가지고 좀 더 잘 쓸 수 있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걸 알려주는 관점이어서 실제적인 내용이 바뀐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왜 바뀌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뭐 괜히 10년에 한 번씩 바꿔준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바뀐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원래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쯤 되면은 이제 관습이나 관행이 바뀌니까 한 번쯤 바꿔주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ICC에서 보면 그 무역업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아요. 의견을 받는데 아마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의견을 갖다 많이 안 받았나 봐요. 그 전문가들도 보면 한국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가 아닌 것 같고 유럽 쪽에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먼카고님이 저를 ICC로 보내주시면 한국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네. 아니 내가 보냈었으면 당연히 주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도 없고 돈도 없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진짜 보내셨네요. 진짜 보냈네. 자, 보내주셔. 마음을 이제 보낼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아니까 쭉 봅시다. 차이에서는 특별하게 여기는 읽어볼 게 없어요. 올바른 그 A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본 서문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강조한다. 그죠? 그 다음에 B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 계약과 그 부수 계약 사이의 구분 및 연관성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 그죠? 그 판매 계약은 매매 계약이죠. 그 매매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게 인코텀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약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하죠.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 다음에 대금 결제를 위한 대금 결제 계약. 이거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의 일부분인 그 정형거래 조건하고 잘 어울리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갖다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FOB랑 신용장 거래랑 잘 안 어울려요. 그러면 또 눈목하고 화를 버럭 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화를 버럭 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안내를 갖다 하고 있어요. 저기 문제 생기를 안 봤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라고 항상 눈목하고님은 가만있어. 마이크가 지금 되고 있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자,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코텀즈에서 보면 이제 FOV랑 그 화환 신용장 거래랑 근본적으로 안 맞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V랑 또 복합 운송을 안 맞고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평소 때는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문제가 이제 어떨 때 서로 이제 너 오늘까지만 보고 내일부터 안 봐 이렇게 싸움이 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서로
진짜 피해가 이제 크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코텀즈를 잘못 쓰더라도 예. 두 무역 당사자가 문제없이 물건 받고 대금 결제하고 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갖다 하는 게 좋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생겼어라고 하지만 내가 죽을 만한 교통사고는 내가 한 번도 안 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만한 교통사고 내일 안 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횟수는 낮더라도 이렇게 한 번 터지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이 선택되어 있다면 거기랑 잘 어울리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식 이런 것들이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더 그 인코텀즈 조문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해주려고 이제 바꿨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설명 주석을 업그레이드한 설명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FOB, CIF 각각의 규칙들 앞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이던스 노트라고 설명문이 있었어요. 근데 가이던스 노트 설명문에 보게 되면 FOB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복합 운송에 못 씁니다 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안내를 쭉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설명문을 갖다 좀 더 길고 자세하게 해준다. 길고 자세하다고 꼭 업그레이드인가? 그렇게 자꾸 옆으로 쳐다보면 세상이 다 옆으로. 아니 짧고 간단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도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좋기는 한데 개념 자체가 한두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은 세 단어, 네 단어로 설명을 갖다 해야 안 되겠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죠. 뭐 내가 좀 삐딱하게 보면 내용이 많으면 분쟁도 많고 내용이 많으면 더 많이 헷갈리고 뭐 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아예 그렇게 하면 적어내 성실하게 계약 이행해라고 딱 적어놓고 다른 종은 다 없애버려 그냥. 그게 좋잖아. 그러면 뭐 그런 내용들이죠. Anyway,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지금 50급은 문단에 보면 지금 인코텀즈가 몇 년마다 바뀐다고요? 10년마다. 왜 바뀔까? 뭐 무역 관행이 그 10년 관행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것도 반영해주고 그 바뀌는 건데 특별하게 많이 바뀌는 거 없는데 중간에 뭘 반영을 하려고 막 고민하다가 반영을 안 한 게 있대요. 그게 Verified Gross Mass라는 게 있어요. VGM. VGM 잘 아시죠? 이게 VGM이 이게 2010년에 개정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건가? 2016년에 생긴 거네. 그렇죠. 저도 VGM은 저거 2020 여기 나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VGM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VGM이 뭔지 일단 소개 한번 해주시죠. VGM이 뭐냐면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내품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선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주 수출자 또는 여기서 말하는 매도인 같은 경우에 정확히 안에 뭐가 들었다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 그 컨테이너 단위당 운임을 내니까 컨테이너 안에다가 가능하면 많이 실으면 네. 단가가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무시하고 막 넣는 거야 그냥. 막 넣으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예를 들면 20피트 컨테이너는 한 24~5톤이면 맥시멈이고 네. 새로 만든 컨테이너는 한 26~7톤까지도 할 수 있는데 새로 만든 거 다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브랜드 뉴. 브랜드 뉴. 그런데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제품들을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거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냥 꽉꽉. 네. 그럼 뭐 30톤도 막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컨테이너 밑창에 빠져버리는 거지. 밑창이 빠지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사고가 막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무게를 이제 정확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verified, 인정된, 그러니까 제3자에 인정된 어떤 기관에서 무게를 정확히 재가지고 신고를 하자. 이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 더하기 내장 화물의 무게를 더해가지고 그걸 신고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컨테이너선 하나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 일본 배 유명한데. 이게 이제 앞뒤 무게를 네. 잘못 배치해가지고 예. 이게 파도 요 위에 탁 올라타면서 예. 쪼개졌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 거기 알고 보니까 그 컨테이너 무게를 잘못 신고해가지고 이게 또 앞뒤에 무게가 밸런스가 안 맞았다. 뭐 또 그런 뭐 썰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컨테이너 안에 실린 카고의 무게를 정확하게 그 신고해야겠다. 그 는 배가, 취지에서 그 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배? 관심 없다. 일본에서 만든 거. 왜냐하면 그런 거는 뭐 만드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될 경우에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GM이 이제 했는데 네. 이게 처음 도입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어떻게 무게를 재느냐부터 해가지고 누가 이걸 검증하는데 뭐 말이 많았어.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처음에 도입될 때 그 제3자가 무게를 반드시 재야 된다.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뭐 저울은 누가 사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걸 잴 수 있는 저울은 누가 만드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비용은 누가 내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그냥 그 수출자가 신고를 하고 사인을 하면 다 책임을 진다. 뭐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되고 선사의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무게 쳐넣으면 예. 그냥 끝나는 걸로 아, 이렇게 약식으로 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3자가 검증된 중량을 갖다가 그 재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신고를 갖다 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지금은 그냥 화주가 신고하는 그대로 이제 그래서 하고 대신에 이제 그 하주가 신고하는 거를 뭐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고 예. 뭐 제출하고 이런 이제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자고 하다가 예. 굳이 그걸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하지. 해가지고 선사가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컨테이너 넘버나 BL 넘버, 부킹 넘버 같은 거 넣으면 그 관련된 컨테이너가 나오고 그 옆에 무게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컨테이너 무게를 자동으로 선사가 넣어주고 화주는 화물 무게만 넣는 경우도 있고 선사가 컨테이너 무게를 안 넣어주고 하주가 그 컨테이너 무게와 하주를 화물 무게를 더해가지고 뭐 넣는 방법도 있고 뭐 어쨌거나 홈페이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넣는 방법으로 요즘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이 VGM 얘기가 나올 때 와 이거 고속도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다가 예. 이거 저울 설치해가지고 예. 재면 되겠다. 아니 그러면 달려오는 고속도로 통과해서 가면 어떡해? 아니야 톨게이트 통과하기 전에 이제 그걸 지나가가지고 네. 그거 이제 무게 딱 잰 그거 딱그증 떼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선사에 제출하게 하면 되겠다 해서 네. 목 좋은데 땅 사가지고 네. 이거 설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조사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심플하게 바뀌어버리니까 머리는 참 잘 쓰다가 머리 잘 쓰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 고속도로 주변에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아마 60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게 인코텀제에서 반영하려고 그러면 VGM 하려고 보면 비용도 드는데 비용을 매도인이나 매수인 누구한테 부과를 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규칙에다가 반영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이 나오기 전까지 그게 VGM 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정착이 안 됐으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지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VGM하고 관련되어 있어서는 인코텀즈 2020은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VGM이라는 게 예. 이즈음에 이제 2020에 대해서 막 논의를 했구나. 그러니까 논의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VGM에 대해서도 뭔가 규정을 둘까라고 했는데 지금 눈먼카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처음에 나왔을 때 말이 많다가 최근에 일한다더라 했으니까 관행 자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결정됐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인코텀즈 2020 초안이 나올 당시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기준점이 나와 있었겠지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을 궁금하시면 영상 그 멈춤해놓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올리면 어떻게 멈춤하시나? 멈춤하면은 빨리 올리나 멈춤 딱 해놓으면은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빨리 올리면 여기 멈춰도 약간 흐리게 보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는 밑에 제가 여기 찾아가지고 쭉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바뀐 내용의 리스트가 이렇게 62번 문단에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뀐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 내용만 바뀌고 나머지는 인코텀즈 규칙을 뭐 하도록 바꿨을까요? 좀 더 정확한 규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규칙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고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본선 적재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 같은 경우 밑에 보면 A부터 G까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각계격파를 갖다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